미숙은 시간이 바랜 옛 사진 앞에 말없이 서 있었다. 사진 속에서 그녀의 하나뿐인 아들 민호는 고등학교 졸업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민호가 사라진 그 첫날의 아픔은 여전히 생생했다. 저 애는 꼭 아버지를 닮았어. 미숙은 사진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그녀의 고인이 된 남편 정화는 민호가 15살 때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그 후로 모자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다. 그곳에서는 기차 소리가 매일 밤 들려왔고 그것은 마치 다가올 잔인한 운명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선원이 될 거예요. 민호의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미숙은 격렬히 반대했지만 그녀의 고집센 아들은 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엄마가 더 이상 고생하지 않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민호는 젊음의 자신감이 빛나는 눈으로 말했다. 그것이 아들의 미소를 본 마지막이 될 줄은 미숙도 몰랐다. 미숙은 작은 발코니로 나갔다. 민호가 좋아하던 노란 국화가 활짝 피어있는 곳이었다. 붉은 노을이 회색 하늘을 피처럼 물들이고 있었다. 더 이상 울지는 않았다. 오래전에 눈물이 다 말랐기 때문이다. 대신 실종된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쑤시는 고통이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려 미숙은 깜짝 놀랐다. 그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항상 그랬듯이 민호가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안고 심장이 조금 더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아니었다. 그저 민호가 일했던 해운회사에서 온 편지를 든 우편 배달부였다. 미숙님께 10년간의 수색 끝에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해 선원 박민호의 서류를 공식적으로 종결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미숙은 더 읽지 않았다. 차가운 글자들이 전하는 냉정함을 느끼며 천천히 편지를 접었다. 구석에 있는 낡은 시계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시간을 알렸다. 아무리 아파도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처럼 작은 거리에 밤이 내렸다. 미숙은 어두운 부엌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검은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금 민호가 어디에 있는지, 아직 살아있는지, 아니면 깊은 바다 밑에서 영면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내일도 매일처럼 미숙은 항구들을 찾아다닐 것이다. 배들이 드나드는 곳마다 가서 사랑하는 아들의 흔적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것이 헛된 일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녀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다. 민호야,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너는 어디에 있니? 준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매일 밤 그를 찾아오는 악몽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거친 파도 소리, 깊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비명,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폐를 채우는 느낌. 그리고 항상 꿈의 마지막에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옆자리에 약혼자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또 그 꿈이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열흘 전 그 노부인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나 오늘 그분을 다시 만나볼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정말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는데. 알아야 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정말 그녀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침이 밝았다. 미숙은 오래된 사진관 앞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앨범이 들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미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는 그 미소가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진관 안은 옛날 그대로였다. 미숙은 이곳을 1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왔다. 민호가 좋아하던 장난감 카메라, 그가 직접 찍은 사진들, 심지어 그가 마지막으로 마신 커피잔까지도. 이건... 준호가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켰다. 어린 소년이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의 어깨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네, 5살 생일이었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너에게 카메라를 사주셨지. 준호의 손이 사진 쪽으로 뻗어갔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갑자기 강렬한 기억이 그를 덮쳤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사진작가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민호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진작가가 될 거야. 준호는 갑자기 무릎이 꺾였다. 미숙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방금 저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관, 이 냄새, 모두 너무 익숙해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그를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이건 네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야.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준호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각각의 사진이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잊혀진 기억들이 조각조각 흘러들어왔다. 어머니.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때였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뭐라고? 병원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죄송합니다.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서 가보렴. 준호가 서둘러 사진관을 나서는 것을 보며 미숙은 쓸쓸히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확신했다. 언젠가 그녀의 아들이 완전히 돌아올 것이라고. 준호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다. 매일 밤 그를 찾아오는 악몽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거친 파도 소리, 깊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비명, 그리고 차가운 바닷물이 그의 폐를 채우는 느낌. 그리고 항상 꿈의 마지막에는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다. 벽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옆자리에 약혼자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또 그 꿈이야?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열흘 전 그 노부인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괴롭혔다. 나 오늘 그분을 다시 만나볼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정말 그게 좋은 생각일까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보이는데. 알아야 해. 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내가 정말 그녀의 아들이라면 그동안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아침이 밝았다. 미숙은 오래된 사진관 앞에서 준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앨범이 들려 있었다. 어서 오세요. 미숙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준호는 그 미소가 왜 이렇게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사진관 안은 옛날 그대로였다. 미숙은 이곳을 10년 동안 그대로 보존해왔다. 민호가 좋아하던 장난감 카메라, 그가 직접 찍은 사진들, 심지어 그가 마지막으로 마신 커피잔까지도. 이건... 준호가 벽에 걸린 흑백 사진을 가리켰다. 어린 소년이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의 어깨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네, 5살 생일이었어.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아버지가 처음으로 너에게 카메라를 사주셨지. 준호의 손이 사진 쪽으로 뻗어갔다. 그의 손가락이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살며시 쓰다듬었다. 갑자기 강렬한 기억이 그를 덮쳤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사진작가가 될 거예요. 그래, 우리 민호가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진작가가 될 거야. 준호는 갑자기 무릎이 꺾였다. 미숙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괜찮아요? 방금 저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진관, 이 냄새, 모두 너무 익숙해요. 미숙은 조심스럽게 그를 의자에 앉혔다. 그리고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이건 네가 중학교 입학했을 때야. 그리고 이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준호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각각의 사진이 그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잊혀진 기억들이 조각조각 흘러들어왔다. 어머니. 그의 입에서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왔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때였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뭐라고? 병원에.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다. 죄송합니다.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서 가보렴.
준호가 서둘러 사진관을 나서는 것을 보며 미숙은 쓸쓸히 미소 지었다. 아직 갈 길이 멀었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확신했다. 언젠가 그녀의 아들이 완전히 돌아올 것이라고. 인천 성모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준호는 중환자 실압 의자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수진의 어머니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커피 드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수진이 따뜻한 커피를 들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곤해 보였다. 고마워. 준호가 커피를 받아들며 말했다. 수진아, 미안해. 수진은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뭐가 미안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서. 수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오빠, 그 할머니가 정말 오빠 어머니 맞아요? 준호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사진들, 그리고 내가 느끼는 이 이상한 감정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미숙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어머니. 준호가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수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뉴스에서 이 병원 소식을 봤어. 혹시 네가 여기 있을까 해서. 미숙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도시락 가져왔어. 병원 옥상. 차가운 겨울 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도시락 속에는 준호가 어릴 적 가장 좋아하던 메뉴들이 가득했다. 이건 준호가 김밥을 집어들며 말했다. 어디서 먹어본 것 같은 맛이에요. 미숙의 눈이 촉촉해졌다.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싸줬던 거야. 특히 시험 기간에는. 시험 기간 준호의 눈이 멀어졌다.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스쳐 지나갔다. 민호야, 이번에도 열심히 하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김밥 많이 싸줄게. 엄마, 난 공부하기 싫어요. 그냥 아빠처럼 사진이나 찍고 싶어. 아니야, 민호야. 너는 더 큰 꿈을 가져야 해. 더 넓은 세상을 봐야. 오빠? 수진의 목소리에 준호는 현실로 돌아왔다. 아, 죄송해요. 잠깐 생각에 잠겼네요. 미숙은 조용히 가방에서 낡은 항해 일지를 꺼냈다. 이건 네가 탔던 배의 항해 일지야. 10년 전 그날에. 준호의 손이 떨렸다. 일지를 펼치자 그날의 기록이 선명했다. 2015년 3월 15일 태풍 경보, 선원 박민호, 갑판 정리 중 실종.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거친 파도가 갑판을 덮치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균형을 잃는 순간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차가운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의 공포, 그리고 누군가의 손. 잡아. 김영수 1등 항해사의 얼굴. 하지만 그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다른 감정이 깃들어 있었다. 영수 씨. 준호가 중얼거렸다. 그가. 미숙이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영수? 김영수? 그래요. 그가 날 구하려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는 내가 떨어지는 걸 보고도. 준호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수진이 재빨리 그를 부축했다. 진정해요, 오빠.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김영수. 그녀도 그 이름을 기억했다. 민호가 실종된 후 그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라졌다. 그리고 얼마 전 그의 죽음 소식을 들었다. 자살이었다. 이제 기억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영수 씨가 나를 밀었어요. 내가 뭔가를 받기 때문에. 하늘에서 차가운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진실은 때로 눈보다 차갑다. 미숙의 집 지하실은 수십 년간 닫혀 있었다. 먼지 쌓인 계단을 내려가며 준호는 불안한 감정을 느꼈다. 벽에 걸린 거미줄이 희미한 불빛에 반짝였다. 여기. 미숙이 오래된 금고를 가리켰다. 네,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 있어. 금고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한 장의 USB가 있었다. 정환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이었다. 아버지가 왜 이런 것들을 남기셨어요? 미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 아버지는 해운 회사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 직후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하지만 네가 실종된 후
이 금고를 열어보았지. 그리고 서류들을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들이 드러났다. 불법 무기 밀매, 자금 세탁, 그리고 수많은 인명 피해 기록들. 김영수, 준호가 중얼거렸다. 그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군요. 그래, 네가 우연히 그것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가 준호의 머리가 지끈거렸다. 또 다른 기억이 밀려왔다. 영수 씨, 이 서류들은 뭐죠? 민호야, 넌 보지 말았어야 할 것을 봤어. 하지만 이건 불법이잖아요. 우리가 신고해야. 미안하다, 민호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죽음도.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숙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이제 다 끝났어, 민호야. 김영수는 자살하기 전에 모든 것을 고백했어. 회사는 이미 수사를 받고 있고. 그때 갑자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준호와 미숙은 놀라서 위를 올려다 보았다. 누구세요? 미숙이 크게 외쳤다. 미숙 씨? 낯익은 목소리였다. 저예요. 영수의 아내입니다. 계단을 올라가 보니 김영수의 아내 현정이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her숙했고 손에는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거 영수가 남긴 유서예요. 현정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다. 당신들이 봐야 할 것 같아서.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정환의 죽음이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다는 것, 회사의 고위 임원들이 개입했다는 것, 그리고 민호를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한 후회. 죄송합니다. 현정이 흐느꼈다. 영수가 당신 아들을, 그리고 남편을. 준호는 갑자기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다. 미숙이 뒤따라 나섰다. 민호야,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준호는 사진관 앞에 멈춰섰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 그가 돌아보며 말했다. 제가 아버지를 위험에 빠뜨린 거예요.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미숙은 준호에게 다가가 그를 꽉 안았다. 아니야, 민호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아버지는 네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빗속에서 모자는 오랫동안 서로를 붙잡고 있었다. 10년의 시간이 만든 상처들이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다. 어머니, 준호가 미숙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마침내 그녀의 아들이 완전히 돌아온 것이다. 검찰청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준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의 앞에는 아버지 정환이 남긴 USB의 내용이 펼쳐져 있었다. 박준호 씨, 최 검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회사 비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셨더군요. 미숙은 조사실 밖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노년의 여성이 다가왔다. 미숙 씨. 미숙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채영 언니? 정환의 누나 채영이었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동생의 진실을 이제야 밝히게 되어. 채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미숙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채영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정환이 어떤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정환이가 처음 그 회사의 비리를 발견한 건 20년 전이었어. 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이미 그들은 불법 무기 거래를 하고 있었지.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데 왜? 그들이 협박했어. 당신과 어린 민호를 위협했지.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환이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준호가 조사실에서 나왔다. 채영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 이모? 민호야. 채영이 준호를 끌어안았다. 이모가 미안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래된 사진관에 모였다. 채영은 20년 전부터 이어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환이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왜 침묵해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는지. 아버지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를 지키려 하신 거군요. 미숙은 말없이 정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았던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서 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던 거야. 미숙이 중얼거렸다. 네가 아버지처럼 위험에 빠질까 봐. 채영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정환이가 나에게 맡긴 마지막 편지야. 민호에게 주라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마도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것이다. 아버지가 너와 어머니를 두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한다. 내가 한 모든 선택은 너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아들아, 난 네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사진을 찍든 다른 길을 가든 그건 네 선택이어야 해. 다만 한 가지 부탁하마.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가장 옳은 길이 될 것이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널 정말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숙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채영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최 검사였다. 박준호 씨,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회사 임원들 전원에 대해. 창밖으로 달이 떴다. 20년의 침묵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검찰청 조사실의 차가운 공기가 준호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그의 앞에는 아버지 정환이 남긴 USB의 내용이 펼쳐져 있었다. 박준호 씨, 최 검사가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회사 비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셨더군요. 미숙은 조사실 밖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한 노년의 여성이 다가왔다. 미숙 씨. 미숙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채영 언니? 정환의 누나 채영이었다. 10년 만에 재회였다. 동생의 진실을 이제야 밝히게 되어 채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미숙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씀이세요? 채영은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정환이 어떤 서류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정환이가 처음 그 회사의 비리를 발견한 건 20년 전이었어. 채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이미 그들은 불법 무기 거래를 하고 있었지. 미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데 왜? 그들이 협박했어. 당신과 어린 민호를 위협했지. 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환이는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그때 준호가 조사실에서 나왔다. 채영을 보자 그의 눈이 커졌다. 이모? 민호야. 채영이 준호를 끌어안았다. 이모가 미안해.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래된 사진관에 모였다. 채영은 20년 전부터 이어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정환이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왜 침묵해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겼는지. 아버지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를 지키려 하신 거군요. 미숙은 말없이 정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20년 동안 혼자 그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았던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다. 그래서 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던 거야. 미숙이 중얼거렸다. 네가 아버지처럼 위험에 빠질까 봐. 채영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이건 정환이가 나에게 맡긴 마지막 편지야. 민호에게 주라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 아마도 모든 진실이 드러났을 것이다. 아버지가 너와 어머니를 두고 떠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한다. 내가 한 모든 선택은 너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아들아, 난 네가 자유롭게 살기를 바란다. 사진을 찍든 다른 길을 가든 그건 네 선택이어야 해. 다만 한 가지 부탁하마. 정직하게 살아라. 그것이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일 수 있지만 결국은 가장 옳은 길이 될 것이다.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널 정말 사랑한다, 아들아. 아버지가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숙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채영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최 검사였다. 박준호 씨,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회사 임원들 전원에 대해. 창밖으로 달이 떴다. 20년의 침묵이 마침내 끝나고 있었다. 1년 후 봄. 사진관 정환의 렌즈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준호는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벽에는 정환의 옛 작품들과 준호의 새로운 작품들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어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준호가 카메라를 들고 미숙을 불렀다. 오늘은 개업식 날이었다.
미숙은 쑥스러운 듯 카메라 앞에 섰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젊었다. 민호야. 미숙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그녀는 준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오래된 트렁크 하나를 꺼내더니 그 안에서 바랜 결혼사진 한 장을 꺼냈다. 이건 네, 아버지와 내가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야. 미숙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사실 나도 사진사였어. 준호의 눈이 커졌다. 이제야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의 카메라를 그렇게 잘 관리하실 수 있으셨던 거군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환이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내 사진전을 보러 왔었지. 그때는 몰랐어. 그가 회사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기자였다는 걸. 준호는 조용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젊은 시절의 미숙은 유명한 사진작가였고 정환은 그녀의 전시회를 취재하러 왔던 기자였다. 그들은 사진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다. 하지만 네가 태어난 후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환이가 위험에 처하게 되면서 나는 모든 것을 접었어. 너를 지키기 위해. 그때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민호야, 어디 있어? 수진의 목소리였다. 준호와 미숙이 서둘러 내려가 보니 수진이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초대형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축하해.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새해 시작을. 준호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수진은 이제 그의 소중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고마워, 수진아. 미숙은 따뜻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개업 축하 파티가 열렸다. 채영 이모, 현정, 심지어 최 검사도 찾아왔다. 회사 임원들의 재판은 끝났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다들 집중해 주세요. 준호가 마이크를 들었다. 특별한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에 한 장의 사진이 떴다. 젊은 시절의 미숙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 옆에는 정환이 서 있었다. 이 사진은 어머니가 찍으신 마지막 작품이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가 다시 카메라를 드시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새 카메라를 그녀에게 건넸다. 이제는 어머니의 꿈을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니까요.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30년 만이었다. 찍어주세요, 어머니. 준호가 수진과 나란히 서며 말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다. 미숙은 파인더를 통해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바라보았다. 정환의 영혼도 어딘가에서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새로운 봄이 시작되고 있었다.